자, 일단 우리 컨텐츠를 한번 펴봐. 컨텐츠를 펴면 내가 대략적인 설명을 해줄게. 이제 이 4단원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노트 필기를 할 거거든. 노트 안 가져왔지? 노트 안 가져왔지, 그지? 노트 준비해. 알았지? 이거는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고생 안 하기 위해서. 혹시 자기네 학교가 누적인 학교 없어? 내가 보기엔 니네 둘은 누적이 아니거든. 학교가.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알았니? 선배들한테 물어봐. 누적이냐고. 아닐 거야. 노트 필기는 이렇게 하자. 노트를 딱 피면 이제 스프링이 달린 노트가 대부분일 거라고. 왼쪽 쓰기 불편하잖아. 왼손잡이 있어? 없어. 오른쪽 쓰기가 편하지. 노트를 딱 피면 껍데기 있잖아. 한 장에 이걸 더 넘겨 이렇게. 알았어? 한 번 더 넘겨서 출발. 여기부터 필기를 하는데 우편만 우쪽에만 필기를 해. 알았지? 그리고 여기는 검은색으로만 필기한다. 검은색 볼펜으로만 필기를 하고, 그 다음 여유롭게 써라. 여유롭게. 왜? 중간중간에 첨삭 들어가야 되거든. 니들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야. 검은색의 필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넘겨서도 우측만 계속 쓰는 거야. 우측만 쓰는데 파란색을 쓸 때가 올 거야. 이 파란색은 교재의 문제를 푼다거나 교재의 내용을 이해할 때 내가 수업한 내용 중에 교재의 내용 물어본 것 중에 여기 없다. 그럼 파란색 볼펜으로 첨삭해 주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내용이 있었는데 틀렸다. 그럼 거기다 틀린 거에 파란색 점을 찍어주면 돼. 알겠지? 점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면 돼. 파란색으로 자기가 첨삭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위에다가 밑줄을 친다거나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 파란색은 너희들 쓰는 교재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가끔 이제 내가 테스트라는 걸 봐. 니네는 이제 실전반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거든. 테스트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빨간색으로 점을 찍거나 밑줄을 치거나 거기에 첨삭을 넣거나. 알았지? 그럼 좌표는 뭐를 쓰느냐? 좌표는 내신이다 보니까 이 교재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면 낼 수 있어. 그 참고사항을 내가 참고다 하고 적어주는 게 있을 거야. 그건 거기 왼쪽에다 옮겨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포스트잇을 나눠줄 거라고. 야, 이거 적어놔 라고 하는 거. 이 포스트잇은 뭐냐면 로직 또는 스킬을 표시한 거야. 아주 작게. 이거 문제 푸는 방식을 알려주는 건데, 첫 단원이, 우리 1단원 있잖아. 중간고사 보는 단원이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아마 니네 맛이 갈 수도 있어. 근데 이 첫 칸을 선생님이 첫 단원을 되게 쉽게 푸는 접근 방법을 알려줄 거야. 선생님은 절대 공식을 하나도 쓰지 않을 거야. 니들이 배웠던 수학 과정, 초등학교 수학으로도 풀 수 있게. 대신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줄 거야.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소수점을 쓰지 마. 1.25보다는 4분의 5가 더 편해. 알았어? 그런 방식을 계속 연습을 해. 자기 걸로만 만들면 고3 때 화학은 분명히 뭐 다른 과목의 장단점도 있겠지만 화학은 물리화학 중에 뭘 선택하면 화학을 많이 선택을 해. 학생들이. 대신 어려워서 생지루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거는 문제 파악의 개념이나 로직 같은 것들이 경험이 안 된 애들이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들. 선생님하고 충분히 수업을 하면 가장 안정적 과목이 될 거야. 일단 요거를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나중에 이제 화학 식량과 몰이나 이런 계산적인 문제를 풀 때는 그걸 떼다가 책상에 붙여놓고 그걸 보고 그대로 풀어. 알았지? 그대로 풀게 되면 연습이 되면 다시 원위치. 포스트잇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단원이 끝나잖아. 1단원이 끝나면 여기다 이제 내년 정시를 위해서 인덱스를 붙일 거야. 이렇게 인덱스를. 빨간색을 선택해서 자기가 빨간색을 인덱스 선택하면 요 중간고사 볼 때 있잖아. 자기가 자주 틀리는 거 로직이 어디에 있나 거기를 표시를 작은 인덱스로 밑에다 이렇게 붙여.
알겠지? 뭐 많이 붙여야 3, 4개밖에 안 될 거니까. 소단원이 3개 정도, 4개 정도 될 거니까. 그럼 2단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2단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인덱스 이쪽에다 붙여. 서류 철할 때처럼. 요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시 또 노란색으로 붙여 들어가면 되겠지? 이쪽 면은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 정시 공부할 때 그 로직을 조그맣게 붙이는 더 작은 인덱스 있잖아. 얇은 거. 그거 붙여서 니들이 할 거야. 니네 노트를 만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정성 들여서 해. 노트는. 알았지? 그리고 자기 노트를 계속 갖고 있다는 게 나중에 엄청 중요한, 그리고 무기가 될 수 있어. 시험 보기 전날에. 시험 보기 전날에 꼭 이 노트를 한번 딱 훑고 들어가. 알았어?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렇게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런 노트 필기가 되는 거 내가 한 3주 동안은 계속 볼 거야. 노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첨삭을 잘못 쓴 것도 있으면 이제 첨삭해주고 그럴 거거든. 그렇게 해서 노트 필기를 하자. 다음 컨텐츠를 한번 펴볼까? 요거 여기 펴봐요. 요거 컨텐츠. 봤지? 총 4단으로 돼 있어. 그지? 자, 화학의 흐름을 볼게. 자, 이 화학화는 이 흐름대로 가고 있어. 첫 번째 단원이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 단원이 있을 거야. 이게 중간 기말, 중간 기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어디가 최고 난이도냐? 얘가 왔다야. 얘가 최고. 난이도 면에서는 얘가 최고야, 일단은. 그래서 초장부터 작살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긴장하고 풀어라. 그 다음이 얘들이야. 그러니까 딱 나눠서 1학기의 킬러, 2학기의 킬러가 눈에 띄지. 그 다음에가 얘야. 그 다음에 얘가 단원면은 제일 약해. 3단원은 100점 나와야 돼. 니들이 조금만 해도 100점이 나오거든. 여기는 그럼 로직 킬러만 제대로 알면 풀 수 있어. 그러면 화학원에서 과연 이 별 4개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학의 인트로 단계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단계가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그래. 이 대단원의 제목은 화학의 첫걸음이잖아. 화학과 우리 생활은 화학의 우리 생활에 어떤 화학이 밀접하게 관련 있느냐. 의식주 이 3개로 구분을 해놨어. 그리고 뒤쪽에 탄소화물이 있어. 여기가 니네가 생소할 거야. 거기는 내가 암기하라는 대로 해. 따라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라고 느껴질 거야. 아니? 일단 인트로 과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공부 분량이 되게 많고 양이 넓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디가 내가 시험에 나올 범위인가 딱 잘라놔야 돼. 안 그러면 머리 복잡해서 공부 못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필기를 되게 딸락딸락하게 해줄 거야. 그거만 해.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문제 푸는데 뭐 예를 들어 사소한 어떤 과학자 이름이라든가 물질의 이름을 니들이 몰랐다 그런 것도 이렇게 첨삭해 놓으라고. 그럼 너네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인트로 단계인 화학과 우리 생활하고 탄소화물이 아니라 바로 얘부터 등장해. 자, 얘하고 화학 반응식하고 그 다음에 이 농도 쪽,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화학도 실험의 학문이잖아. 그리고 계산의 학문이기 때문에 계산은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우리는 화학식을 이렇게 바라볼 거고, 반응식은 이렇게 해석할 거고, 그리고 우리 실험에 참여할 때 실제로 농도는 이런 걸 쓸 거야 라는 걸 소개하는 부분이거든. 그럼 다 뭐야? 이 셋의 공통점이 이거야. 양이야, 양. 양을 계산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양적 관계. 뭐가 생명이냐? 스피드야, 속도. 계산의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무조건 여기는 25문항 출제되면 25번, 20번부터 25번 6문항은 보지도 못해. 이거 실제로 수능에서 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가 18, 19, 20번 중에 하나가 얘야. 최고 난이도. 애들이 안 풀어. 그냥 안 푸는 곳이야. 안 푼다는 표현은 뭐냐? 3등급 맞는 애들. 알았어? 2등급 맞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안 풀어. 그러면 너희들이
나는 그럼 얘 버리고 나머지 다 맞아야지 1등급 나와. 이거 버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 나온다고. 실제로 올해도 그랬고 올해도 하원이 쉬웠던 단계가 아니거든. 근데 애들이 보면 1, 2가 나왔어. 걔들이 그럼 이걸 풀었냐? 못 풀어. 근데 나왔어. 왜? 나머지 걸 확실히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 20문항인데 수능에 오지선다야. 그럼 니네가 출제자라면 번호를 얼마씩 분리할까? 4개씩 분리하겠지. 그래 공정성 있잖아. 근데 3년 전부터 바뀌었어. 4개 하다가 애들이 그럼 뭐야? 1번, 4개 나왔네? 그럼 1번 없을 거 아니야. 확실하다며. 애들이 다 찍잖아. 그래서 4개, 3개, 5개로 바꿨어. 누구 하나가 3개고 누구 하나 5개로. 근데 그걸 확실히 푸는 친구들은 뭔지 모르겠냐고. 답 확률 높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 70%, 80%를 정답지를 딱 찾는 친구들은 나머지는 그냥 풀려. 그리고 그렇게 풀려져. 그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능 대비인데 실제로 니네 중간고사 보려면 이거 풀어야 되잖아. 이게 한 문제만 나오겠냐고. 되게 많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신장과 몰도 계산의 문제거든. 기체에 관계된 거. 정확한만 알면 저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계산의 풀이 방법, 그 다음 해석 방법.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의 풀이법은 니네 거기 EBS나 기출문제를 풀어줄 거 아니겠냐. 거기랑 다 달라. 선생님 풀이법 훨씬 짧고 간결할 거야. 그렇게 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다행인 건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왜? 수능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8명, 9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문제야. 그치?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혼자 만드시잖아. 그럼 어때? 기출이 된 걸 숫자 바꾸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유형만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다 풀린다는 얘기야. 다만 뭐의 차이야? 속도 차이야. 알았지? 명심해. 역시 몰롱도도 마찬가지고 공식으로 풀 게 아니다. 자, 이 첫 단원이 뭐 하는 거야? 화학을 시작할 때 이런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산에 따라서 반응식은 이렇게 이용하고 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야. 두 번째 단원은 이 단원이야. 이 단원. 원자의 단원이야. 원자를 막 구성입자 따지는 거 중학교 때 해봤잖아. 전자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어요. 쿼크 이런 건 따지도 않아. 그런 건 뭐 저기 통합과학이나 이래서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기본 입자를 따졌을 때 각 입자들의 전기적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오늘 이후부터 너희들한테 던지는 말이 있을 거야. 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움직일 수 있어? 이 셋 중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중에 누가 움직일 수 있지? 오, 이거 똘똘한 놈들이 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초딩, 중딩 애들 선수반 애들 소바다 니네 보니까 니네 천재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화학이 뭐야? 학문이야? 그럼 너희들 무조건 그 얘기만 하면 돼. 전자. 그러면 막혔던 혈관이 빵 뚫릴 거야. 왜? 화학은 전자에 의한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의 출입 관계는 이게 주체가 누구냐? 전자야, 다. 그치?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가했더니 뭐 이런 거 다 전자가 받는 거고 전자가 잃어버리는 거야. 그것만 알면 흐름이 쫙 풀릴 거라고. 원자 단계에서는 주균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주균표 관계는 2단원에 가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1단원에도 너무 중요해. 왜? 1단원에서 저 식량과 몰 이런 거 하려면 화학 식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암기를 하고 있는 애들과 보고 푸는 애들은 속도의 차이가 나. 그래서 내가 다음 시간에 주균표를 시험 볼 거야. 이따 외우는 거 알려줄게. 그렇다고 스헬리베 한번 무용 막 가르쳐주고 이러진 않아. 초등학교처럼. 외우는 건 니들 마음인데 순서대로 어떻게 해서 원자량을 어떻게 추론하고 이런 건 알려줄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걸 해오도록 하고 원자에 대한 전기적 특성과 입자의 특성을 배운 후 여기서는 전자에 관한 것만 중점적으로 한 2단원이 들어가. 그게 뭐냐? 너희들이 유튜브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접할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 알았어? 양자역학 환장하겠지? 근데 선생님이 자신하는 건 이 양자역학에서 전자배치, 현대 오비탈로 전자배치하는 과정은 누구보다도 선생님이 확실히 해줄 거야, 니네한테.
알았어? 왜 양자수가 필요하고 그 양자수가 뭘 말하는지 니들이 알기만 하면 간단한 건데 두리뭉실하게 알려줘. 학교 선생님들이 두리뭉실 자기 선생님 모르니까. 알았니?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좌표를 딱 찍을 줄 알면 그 좌표가 뭘 말하는 줄 알아?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좌표야. 이게 몇 껍질에 그리고 어디에 그 다음 어떤 구름 모양에 그 다음에는 스핀이 뭐 시계냐 반시계냐 이거 표시하는 게 숫자거든. 그 좌표를 딱 찍고 니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 끝나거든. 어디까지? 20번까지. 알았어? 그러면 되게 간단해. 근데 방향을 못 잡고 헤매잖아. 그럼 무슨 문제를 낼지도 겁나고. 여긴 순전히 원자에 대한 얘기지만 한 3분의 2가 전자에 대한 학문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소단원 하나가 원자들의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성이야. 특징 3개만 배워. 핵전하라든가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반지름에 대한 얘기들만 쭉 나올 거야. 그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봐. 별은 4개 줬고 2개 줬지만 어떤 학교는 여기를 되게 쉽게 낼 수도 있어. 일단 오네. 그럼 여기 어떻게 했냐? 어렵게 내겠지. 그래서 어디서 어려운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알았어?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나? 중간고사가 끝날 거야. 아, 이제 1학기가 끝날 거야. 자, 그 다음엔 누가 나오느냐? 자, 원자가 화학결합을 하게 되면 물질이 되잖아. 3단원이 물질을 배우는 곳이야. 그 첫 출발이 결합이겠지? 근데 참고로 봐. 주기율표상에 108개, 120개, 현재까지 막 119개까지 나왔다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 너희들 둘이 다르잖아.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 뭉뚱그려서 내가 뭐라고 그래? 여자. 그럼 세상은 여자와 뭐로 나눠? 남자로 나누잖아. 원소도 마찬가지거든. 여자와 남자로 나누듯이 나눠. 그게 금속과 비금속이야. 알았어? 이때는 생명과학을 약간 연계하자. 응? 금속은 강하고 무겁고 반짝거리고 남자야. 그 다음 비금속은 가볍고 뭐 유색 기체도 있고 그지? 이런 형태로 주는 게 비금속이야. 동양 철학과 비교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거든 나중에. 그럼 요 2개의 원소의 조합 때문에 물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냐? 그럼 경우의 수는 셋밖에 없다니까? 생각해봐. 남자 여자로 표현해볼게.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여자 여자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남자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화학결합이 있다. 남자 여자가 만나면 결혼해야지 뭐. 그치? 싫으면 이혼해야지. 이혼결합이야 걔들이. 알았어? 이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그냥 알아두라고. 이혼인가 이혼. 양이온 음이온이 돼야 되는데 양이온 음이온이 되려면 누가 이동해야 돼? 바로 전자야 전자.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남자 여자라고 한 거야. 생명과학에서. 전자든 정자든 똑같잖아. 그치?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전자의 이동.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있잖아. 여자의 특성을 하면 니들이 여자 학생이니까 더 잘하겠다. 선생님 학교 생활하면서 딱 봤는데 나는 영화를 믿지 않아. 영화에 보면 다 조폭영화 이런 데 보면 남자 의리 뭐 형님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자애들 우정이 더 세. 내가 그건 확실히 알았어. 니네가 아마 남녀공학이면 남학생들 보면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 쟤들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냐? 남자들은 말이다. 아무리 친해도 치고받고 싸워. 막 입술 터지고 코피 나고. 근데 1시간 지나잖아. 쟤들 어떻게 화해시키지? 아니야. 지들끼리 어깨동무 가서 크림빵 먹고 있어. 이게 다 묻어가고 씩 웃으면서. 저것들 저러랑 왜 싸웠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여학생은 아니더라는 거야. 여학생이 싸우지? 친구끼리 싸우지? 평생 안 봐. 와, 나 그거 놀랬어. 여자들은 친하면 평생 가는데 싸우면 뒤도 안 돌아봐. 내가 학교에 있으면서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친한 걸 봤어. 근데 여자들 둘이가 싸운 거야. 틀어졌지? 그 남자애들이 깐에는 지들 생각해갖고 화해시키려고 모였다? 파토 났어, 6명이. 다 헤어졌어. 애들이 만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걔들은 정말 가슴 깊은 것까지 공유를 하더라고, 서로. 근데 그런 얘기가 이 친구 말고 딴 애한테 나갔다. 그럼 이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은 거야. 그래서 평생 안 보더라고. 여자들끼리 결합이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알았니? 뭐를 공유한다고?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그래, 전자를 공유한다. 모든 건 거기로 쏠리면 된다니까? 전자를 공유해. 근데 얘들이 신기한 게, 봐라. 이온 결합은, 이따가도 물질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너희들 이것만 기억해. 이따 설명을 할 거야. 너희들이 이쪽 첫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물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는 게 뭐 있냐고, 화학식이. 뭐 자신있게 아는 거 없잖아, 별로. 사실 들어보면 몇 개 있어.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봐. 화학식이 써 있어. 대문자가 몇 종류냐 이거지. 대문자 몇 종류야? 하나잖아. A 하나. 이게 원소야. 알았어? 얘는 대문자 몇 개야? 이게 화합물이고. 이해 갔어? 이온 결합은 얘밖에 없어. 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여야 되니까.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100% 화합물인데 남자애를 먼저 써줘. 여자애를 뒤로 붙이고. 그리고 전기적 영향 때문에 얘들은 전하가 똑같아. 이런 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분석이 금방 되거든.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얘밖에 없어. 100%. 그럼 공유 결합은 여자들은 얘도 되고 얘도 돼. 이렇게 공유 결합해서 얘도 되고 얘도 되잖아. 근데 얘는 신기한 게 혼자 독립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분자야. 3분의 2가 분자에 대한 얘기야, 여기는. 알았어? 공유 결합 물질. 됐지? 이제 나머지 남은 게 누구냐? 금속, 금속이지? 금속, 금속이 남자들이잖아. 남자는 절대 다른 남자랑 결합 안 해. 자기 자신하고만 해. 얘라고. 근데 이것도 공유 결합 물질이잖아. 그치? 지금 우리가 A2 남자들은 이렇게밖에 안 써. 자기 자신이니까. B 하나야. 이게 금속이라고.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해가냐? 금속도는 이렇게 아래첨자에 1이 써있고 공유결합이 이렇게 있다고. 이걸 화학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센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이게 재밌어, 이 단원이. 알겠니? 구별할 줄 알고 분석할 줄 알고 알 수 있으면 이쪽 세계는 금방 접근이 가능해. 너네가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를, 영화 본 적 있냐? 언제 봤어? 저번 주. 뭐 봤어? 서울에 본. 자식, 이렇게 늦게 보고 그래. 후타자야? 너도 그럼 900만에 일주를 했네? 넌 뭐 봤어? 저도 서울에만 봤는데. 보면 서울에만 있냐? 씨, 대전에 보면 안 봐? 선생님 나오는 날 봤거든. 알아, 선생님은 그 역사를. 그래서 내용도 다 알고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 알았거든? 근데 한 근 5년 내에 이러고선 숨도 못 쉬고 본 영화는 처음이야. 그게 서울에 보면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 긴박하잖아. 그래서 내가 꼼짝도 못하고 본 것 같아. 정말 내가 본 영화 중에 숨도 안 쉬고, 우리 옆사람 얘기하거든. 저기서 뭐 이러는데 끝 이러고. 근데 니들 애들도 그렇더라고. 애들이 집중력이 되게 컸다고. 알고 봤는데 나는 저 사건 뒤에 뭐 있을 거고 저 사건 뒤에 뭐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이름을 살짝 바꿔놓으니까 전개감이 타이트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상태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제가 김영욱이 6본에 가지 않고 그냥 지 남산에 갔으면 저 세계가 바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볼만했어. 그냥. 자, 나는 원자가 물질이 되는데 화학결합이 이루어진다 했고,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이온결합했고, 비금속이 만나는 공유결합했고, 금속이 일어나는 금속결합을 봤는데, 이 세 개를 니들이 공부할 때 이온결합은 100% 화합물만 존재하고 금속결합은 100% 원소로만 존재하는데 아래천자 없고, 공유결합은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 그런 애들을 분자라 부른다. 그 분자가 여기에 절반이야. 끝. 여기까지 물질까지 끝났잖아. 그럼 2단원이 뭐냐고. 2단원이 이 물질들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보여주는 거야. 화학 반응. 근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인 거야. 중화 반응하고 산화, 환원 반응을 조금 깊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도 양적 관계겠지. 그래서 별이 3개야. 근데 얘는 별스럽지 않고, 알았니? 얘를 선생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풀어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금방 이해가 갈 거다. 알았어? 이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배워야 될 화학의 청사진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들어가는 건 고통의 시작이겠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양념을 쳐줄 거거든. 그걸 계속 따라와 준다면 1단원의 별 4개는 아 다른 쪽은 20개 막 100개인데 얘는 4개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줄게. 알았지? 잘 따라와. 알겠니? 자, 첫 단원 한번 볼게. 첫 단원에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써야 될 내용이 뭐냐? 1단원을 치고 들어가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자, 기초 지식이다. 이건 어디에 써야 돼? 노트 왼쪽에 써야 되는 거야. 참고. 알겠지? 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나눌 거야. 물질. 선생님이 벌써 인트로를 좀 해줬지만 물질은 어디서 나온다고? 3단원에서 나오는데 1단원이 막 섞여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가 미리 출현해. 그것 때문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먹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지? 냄새를 맡다가 맛이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물질은 순수한 물질로 대명되는 순물질하고 섞인 혼합물로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1단원에 딱 국한해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줄게. 자, 순물질이 뭐냐? 우리 소위 말하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 뭐 어디다 꼭 써놓으려고 하지 마. 저 영상 보고 쓰면 되지. 뭘 굳이 적으려고 그래. 편하게 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얘만 써줄게. 녹는 점, 끓는 점을 말해. 이것이 질량과 부피에 관계없이 일정한 애들이 바로 순물질이야. 예를 들어 물은 컵 한 컵의 물이나 양동이 한 통의 물이나 100도씨잖아. 끓는 점이. 이런 애들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혼합물은 어때? 섞이는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용매, 용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얘들은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지 멋대로다 이거지. 혼합물이. 그러면 순물질은 다시 2개로 나뉜다. 이거 보장하는데 1번에 100% 나와. 이거. 하다못해 수능에도 나온다 이거는. 알았어? 근데 교과서에는 없어. 이 내용들이. 그냥 흘러가는 말에 뭐 이런 거지. 외계인이 와가지고 너를 딱 지목하고 남자 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뭐 네가 봐도 뭐 뻔한데 외계인이 보면 구분을 못 하니까. 그치? 남자일 수도 있어. 그치?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느낌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는 걸 본다면, 자, 여기 얘가 또 얘 함부로 보지 마. 원소 함부로 보지 마. 왜? 이상한 데서 내가 원소 얘기를 또 할 거거든. 눈하고 다르지. 그런 거야. 동음이에요. 여기 물질에서의 원소는 뭐를 뜻하느냐? 한마디만 할게.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야. 한 종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게 원소라는 물질인데,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을 말해. 화학식으로.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뭐 O3도 되고요. Na, Mg 이렇게. 근데 눈으로 딱 봐요. 대문자가 몇 개예요? 한 종류잖아. 끝이에요, 그게. 그냥 화학식 안에 내가 이렇게 색볼펜 썼다고 또 색볼펜으로 써라. 그러지 아니야. 그냥 검은색 써야 돼. 화학식 내 대문자가 한 종류라고. 이렇게 한 종류. H면 H, O면 O. 알았어? 이렇게 한 종류로 돼 있는 거. 그럼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지. H2O, CO2, NaCl, KMnO4 이런 애들. 알았어요? 자, 근데 이런 화학식을 봤는데 저 공유결합이네. 저거 이온결합이네. 저거 금속결합이네라고 니네가 만약에 규정을 지을 수 있잖아? 무사통과야. 하이페이스. 화원이다.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했잖아. 화학결합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 있는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어떤 원소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줄 알아? 금속을 찾아다니면 돼. 금속. 주기율표에 보면 금속이 7개가 뜰 거야. 두 번째 줄에 리튬, 베릴륨. 세 번째 줄에 나마알. 마지막 줄에 칼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는 죽어도 분자가 아닌 거지. 분자란 공유결합 물질이고 비금속끼리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안 돼. 남자가 없다는 거지. 이러면 얘들은 공유결합 물질. 그치? 그 다음 금속만 있으면 금속결합 물질. 금속결합이 됐든 공유결합이 됐든 원소는 존재한다. 그치? 근데 공유결합 원소는 아래참자가 2 이상인 거야. 물론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이 혼자 있는 애들도 있어. 알겠어? 극히 예외적인 거야. 18족 애들은. 알았니? 그치만 요렇게 써있는 애들은 금속 결합 물질이라는 걸 너희들이 눈치챈다면. 알았어? 이렇게 써있는 애들은 대부분 물질이라면 이게 금속일 가능성이 높다. 너희들한테 함정에 빠뜨리려면 출제자가 뭐 끄집어 오는 줄 알아? 얘 끄집어 와. 이 화학식으로 탄소지. 얘 공유결합 물질이다. 아래sem자 없지만. 근데 얘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 분자가 아니야, 얘들은. 분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연속적이라 그 이름도 유명한 다이아몬드다, 이게. 알았니? 흑연이고. 그래서 얘들은 부서지고, 안 깨지고, 막 이래. 금강석이잖아, 얘들. 그지? 그런 특징을 조금씩 알아가면 이제 얘들이 똑똑해지는 거야. 알았어요? 자, 그럼 얘들은 무슨 결합이냐? 무조건 이온 결합이죠. 남자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애는 남자고 뒤에 있는 애는 여자인데, 여자 치고는 덩치가 크죠? 이게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자 이온. 그럼 다원자 이온도 선생님 그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명분 없이 외웠다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원자 이온 외우는 방법도 알려줄 거예요. 유용하게 외우는 방법. 자, 여기까지 원소 화합을 얘기해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해. 전기를 쓰면 전기분해고, 열을 쓰면 열분해라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이건 3단원에 가서 배워요. 자, 이제 혼합물은 2개로 나뉩니다.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쉽게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본다면 설탕물, 소금물 구분할 수 있니? 눈으로? 안 되지. 마셔봐야 알잖아. 이런 욕 나오면 소금물, 이러면 설탕물,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어디 용액의 부피를 취하든 용매 용질의 비율이 일정한 애들이 균일이고, 얘는 흙탕물 배웠지, 그지? 불균일 혼합물은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애야. 그럼 우리가 비율이라는 게 뭐냐? 봐. 용매가 있고 용질이 있고 둘이 만난 게 누구야? 용액이지. 바로 균일 혼합물은 용액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들이 다 균일 혼합물인데, 이때 우리가 배운 건 이거란 말이야. 설탕. 용매가 설탕이면 안 되지. 물. 그 다음에 설탕. 그래서 얘가 설탕 물이 되었다. 이런 거지. 배웠잖아. 그러다 보니 애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액으로 끝났으니까 액체겠다. 당연하지. 이거 액체지. 그런데 액체 용액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에 질소를 적을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산소, 아르곤 말고도 이산화탄소도 있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지?
공기라 불러. 그럼 얘는 무슨 용액이야? 아, 기체도 용액이 있구나. 맞잖아. 공기도 균일혼합물이잖아. 안 보이잖아, 너네 지금 중간에. 그 다음 봐라. 구리가 있고 주석이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다음에 나오는 청동기의 청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이건 뭐라고 불러, 우리가? 합금이라고 부르거든. 무슨 용액도 있다? 고체 용액도 있는 거야. 하나 더. 구리에 아연을 섞잖아. 이 주석은 SN이라고 표현하거든. 얘는 징크, ZN이라고 표현하고. 얘는 황동이라 불러. 주화나 이런 거. 근데 너희들은 이걸로 많이 들었을 거야. 노쇠. 한정식 가봤어? 한정식. 거기 밥그릇 봤어? 밥 덜어 먹었어? 밥그릇 있잖아. 거기 숟가락 있지. 젓가락 있지. 무겁지. 그게 노쇠야. 비싸. 그거 자개장만큼 비싸. 그래, 이런 것들이 다 고체 용액이라 부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디서 배우는데요? 아까 니네들 마지막에 농도 있지, 농도. 그게 여기 단원이야. 용액 단원. 물론 그 농도는 기체나 고체는 안 나와. 액체 용액만 갖고 다룰 거야. 알았어? 그 농도 단원이 여기고, 이 불균일 혼합물은 용매와 용질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용액을 끄집어내든 그 비율이 동일해야 용액이라 부르는, 우리 균일 혼합물이라 부르는데, 얘들은 다 달라. 이런 애 딱 하나만 배워, 니네. 얘만 배워. 이거 들어본 사람, 원유. 아, 들어봤어요? 원유가 뭔데요? 석탄? 석유. 석유, 석탄이 아니라 석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유는 뭐라고? 석유입니다, 석유. 여러분, 석유 어디서 나요? 우리나라 나요, 안 나요? 그럼 어디서 나요? 말은 해야 되고, 바르긴 해야 되고, 자, 괜찮아요. 발음 괜찮으니까, 뭐 자유롭게. 중동에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어디서 날까요? 러시아. 그리고 미국도 되게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저기 남미, 베네수엘라, 이쪽 엄청 석유가 많거든요. 이 석유들이 색깔이 달라요. 북쪽은 시커멓고요. 이 사우디 쪽은 노래요. 베네수엘라는 약간 노란색에 황색을, 좀 진한 색깔을 띠고요. 성분 차이거든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니들이 배우는 건 이거 하나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구분하는 요령은 배우더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원소와 화합물을 계속 물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내가 저 원소에 하트 쳐놨죠? 왜요? 원소에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것만 구별할 줄 알면 상위 클래스, 고수야. 여기는. 저 묻는 문제 하나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걸 놓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첫 단원. 이렇게 됩니다. 화학의 첫걸음. 아, 무겁다. 인트로라고 했지, 인트로. 첫 번째 단원이 뭐예요? 화학과 우리 생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건 우리 화학이 생활에 어떤 밀접한 영향을 주었느냐거든. 그럼 어떻게 여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의식주로 정리를 하자고요. 그 첫 번째 단원이 누구냐? 얘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뭐예요? 식이죠, 식. 그죠? 어떻게 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어땠냐는 거예요. 기존에는 기름진 땅이면 생산량이 컸고, 척박한 땅이면 생산량이 줄고, 자연에 맡겨왔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간이 이 식량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대로 조절하는데 적게 생산하게 조절하지는 않겠죠.
그죠? 생산이 적은 곳을 많게 만들어내는 능력치를 갖췄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면적당 생산량을 크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외우고 들어가면 이거 잘 안 이어지거든요. 화학적 접근하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적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과연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식량 문제의 땅속의 양분이 무엇을 조절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시가 하나가 뜹니다. 수소, 질소, 암모니아 떴죠? 이 말 하나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잘 봅니다. 자, 좌우 두 개의 화학식이 있죠. 누가 물질일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물질일 것 같죠? 그럼 왼쪽은 뭐라 부를래요? 물질이 아니다. 그죠? 이거 원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말을 반드시 쓴다? 원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오른쪽은 뭐라 부르냐고요? 이렇게 해요. 혹은 이렇게 해요. 혹은 이해 갔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는 반드시 원자라는 말을 쓴다. 얘가 예외인 거죠. 이거 원자이면서 물질인 거예요. 이론자 분자. 18조기. 이런 애들 때문에 대다수의 의견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수소는 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질소는 얘입니다. M2. 암모니아는 얘예요. 오늘부터 암모니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화학적인 입장,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왜 암모니아를 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잘 봐요. 왼쪽을 우리는 반응물이라 하거든요. 화살표 좌측을. 그리고 오른쪽을 생성물이라 부르는데 생성물이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습니다. 그럼 이 화살표의 뜻이 뭐냐? 생성된다라는 표시예요. 근데 화학적인 관점에서 물질이 3개 있는데 원소가 몇 종류냐고요? 2종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대문자가 하나니까. 맞죠? 화합물은 몇 종류 있어요? 한 종류. 이게 한 문제예요. 이해 갔죠? 그 다음 봅시다. 이런 화학 반응식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내가 겁 얼마나 줬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려워, 씨, 죽어, 니네는 끝났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법칙이 이거예요. 어제 들어봤죠? 그죠? 중학교 때 한참 딸딸딸 외우고 있었죠? 누가 발견했어, 얘? 모르죠. 김복동치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라바지에. 라바지에. 알았어요? 발음 꼭 끝에 날려줘야 돼요. 라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 중요치 않아요. 그죠? 니네가 열망하는 남자친구 이름만 외우면 되죠. 뭐. 라바지에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 했느냐? 질량은 반응 전과 후가 동일하다 여기 있거든. 이제 원자를 너네가 알잖아. 여기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긴 수소 원자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들이 다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의 이 숫자는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초상화 이렇게 내가 그려주는데 눈 3개 그려. 이러면 안 되잖아. 선생님 저 눈 2개인데요? 뭐 이러면 얼마나 없잖아. 보통 사람 눈이 다 2개야. 마찬가지로 암모니아는 수소 원자가 3개야. 질소 원자 하나고. 그러니까 절대 아래점자 건드리지 말고 원자 3개고 원자 2개니까 최소 배수가 6이잖아. 여기다 뭐 쓰고? 이렇게 큰 숫자로. 여기는. 이게 이 물질의 개수인 거야.
아, 얘는 수소가 3개 있는 거지. 암모니아가 2개 있는 거고. 기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질소 원자가 이거 2개가 됐지. 여기 몇 개야? 2개지. 그럼 끝이야, 이게. 화학 반응이 완성. 여기까지 됐어? 자, 이건 그냥 듣고 흘려도 돼. 잘 들어봐. 비문학을 풀다 보면 너희들이 이거를 배운다? 맞지? 무질서도라는 걸 배워. 유식한 말로 엔트로피라고 해. 알겠니? 자, 이런 걸 많이 본단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해봐. 얼음이 있다. 물이 있다. 이렇게 가려면 얘들 입장에서 봐. 니들 입장이 아니야. 얼음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물이 돼, 방출해야 물이 돼. 흡수, 방출. 흡수, 방출. 잘 들어. 누가 더 활발해? 입자의 운동이. 물이 활발하지. 자, 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하거든. 응?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보자 이거지. 없으면 콕 해야죠. 집콕 해야죠. 움직이면 돈인데 돈이 있으면 움직여야죠. 이해 갑니까? 에너지가 돈이라고요. 얘보다는 얘가 잘 살아요. 그럼 돈을 벌면 얘가 되겠죠. 그 돈이 에너지라고요. 흡수해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거기서 돈을 더 벌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활발한 애가 누구예요? 수증기. 그걸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질서도가 제일 작은 애는 얼음인 거예요. 무질서한 정도가 제일 큰 애는 수증기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질서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때 에너지는 뭐예요?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는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면 어때요? 이러면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출시키면. 자, 이제 들어봐요. 자기 형제나 자매 있는 사람 흔들어봐요. 자, 이제 그 친구들을 생각해봐요. 위에 있어, 아래요? 저 아래. 아래. 아래 지금 몇 명인지 모르지만 걔가 4명 있어요. 아래로 4명. 2명 있어요. 잘 보세요. 반응물에 분자가 몇 개요? 다 합쳐서 종류 상관없이 4개죠. 얘는 2개죠. 자, 위에 아래요? 위에 그럼 4명 있어요. 4명 있을 때와 2명 있을 때 어떤 때가 더 혼돈해요? 4명이죠? 그럼 4명이 더 무질서하네요. 그럼 얘는 지금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예요? 노란색 방향이죠. 발열 반응이에요, 저거. 에너지 흡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니들이. 이해 갔어요? 아, 앞에 커다란 숫자로 우리는 에너지의 방출, 흡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애들이 모르고 무작정 덤비는 거예요. 덤비니까 암기해야 되고, 암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유일하게 암기해서, 아, 수학도 암기해서 풀더라. 해설을 암기해서 풀지만, 수학 1번 답 4번이네. 그리고 4번을 찍었는데 공교롭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틀리죠. 주관식 0 아니면 1,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원자라고 불렀는데, 이 원자라는 개념은 수의 개념이에요, 수의. 봐요. 암모니아는 몇 원자 분자입니까?
4원자라고 합니다. 이해 갔어요? 질소는 몇 원자 분자입니까? 2원자라고 합니다. 수소도 2원자, 이때 원자를 써요. 근데 이렇게도 불러요. 암모니아는 몇 원소예요?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대문자 두 개니까. 그럼 얘는 무슨 얘기다? 성분. 성분을 쓸 때도 원소? 물질에서 대문자 하나인 물질도 원소. 그래서 예전에는 그 후자인 물질의 원소를 호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번역하는 사람이 호돈소라고 그냥 붙었다고. 외국 말이 달라요. 엘리멘탈한 말. 말이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를 붙이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원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분의 원소와 물질의 원소는 구별을 좀 해주셔라. 됐니?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 식량 문제 해결에서 이게 암모니아 합성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누가 발견했냐 봤더니 하버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대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떤 커다란 그 카우스 효과를 일으켰느냐 봤더니 이게 비료의 성분 물질이 되고 그 비료를 땅에 뿌리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식물이 잘 자라더라, 이런 뜻이죠. 암기죠? 하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하버라는 과학자는 이 하버법을 만들면서, 자, 혹시 자네들이 똑똑한 척 하시는, 그분을 무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하버법은 저온,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 이게 발열이죠. 발열이면 열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얘가 발열을 잘 일어나게 하려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상 문헌을 찾아봤어요. 야, 마이너스 몇 도씨가 떨어뜨리니 이거 잘 만들어지려나 봤더니 400이야. 저온이 400이야. 왜?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전자가 관여하는 거죠. 근데 전자가 떨어지고 다시 붙으려면 에너지 출입이 따라야 되는데, 잘 봐. 전자가 니들이야. 집이 원장고야. 니네가 집에서 가출을 하려면 돈을 갖고 나와, 놓고 나와. 그 돈이 에너지야.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단 전자가 이동을 해야 이게 끊어져. 맞지? 그러면 최소한 얘를 끊어내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결합하는데 이제 전자들이 다른 집구석으로 들어가겠지? 너네 돈 다 쓰면 집에 가지, 그지? 집에 들어가잖아. 에너지 방출하면 집에 들어간다고. 그 전자가 집에 들어가면서 방출해내니까 더 큰 애가 발열인 거야. 알았어? 흡수하는 전자도 있고, 그 흡수했던 전자들이 나갔다가 다시 화학 결합을 통해 들어갔는데 그때 방출해내니까 더 큰 애들이 발열이라고. 기본적으로 저온 그랬다고 영하라고 아니라 400도씨 정도의 화학 공정에 맞는, 이거는 그 환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니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성공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 서울이 많지. 근데 성공하면 어때? 잭팟이 그쪽이 크겠지. 그런 거라니까 지금 내용이. 얘가 저온 상태에서 이 반응을 진행을 시키는데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온도가 더 낮고 더 높을 수가 있어. 하지만 평균 400도씨. 그 다음 잘 봐. 이런 표현을 쓴다. 얘들이 기체라는 걸 명심해라. 반응물에 몇 개 있다고 그랬어 지금? 반응물에 몇 개 기체가? 7. 4개 있고 생성물에는. 자, 이제 들어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어, 기체들은. 자, 압력을 세게 하면 이 교실이 작아질까 커질까? 압력이 세지면. 작아지면 4명의 편에 2명의 편에.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외부에서 압력을 세게 하면 반응이 정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선생님, 압력을 낮추면 역반응으로 가나요? 갑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역반응은 안 쓴 거예요. 왜? 우리는 암모니아 가는 반응만 볼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좋은 고압이라는 말 쓰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 촉매라는 말이 들어가요. 촉매. 여기다 촉매까지 쓰면 이러면 완벽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저렇게 말을 쓰더라도 아, 저게 기체이기 때문에 저런 뜻이 있겠구나라고까지 안다면 다 알고 있는 거야. 물론 나중에 또 얘기 못 하더라도 자꾸 저렇게 해석하다 보면 화학 반응식이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적인 거예요. 이런 화학 반응식의 화학적인 표현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부하려면 야사 같은 걸 알면 좀 재밌어요, 더. 원래 합원하는 사람은요, 화학자는 맞아요. 와이프도 화학자예요. 둘이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를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본을 들여서 좀 크게 차렸어요. 직원들도 좀 있고. 근데 연구소라는 게 뭐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소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 개발비도 들어오게 되고 그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안 들어오는 거야. 어려워졌어요. 사정이. 연구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국가에서 발표가 난 걸 보니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오는 연구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야, 근데 봐라. 왜 그랬을까? 국가가. 왜 암모니아를 합성하고 싶었을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시대에. 독일이 게르만족이지. 니네 게르만족이 대이동할 때 로마가 뭐 했냐? 이러고 있었어. 먼 산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야. 로마가 최신의 장비와 전술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 군대야. 근데 게르만족 애들은 그냥 방패 요만한 거, 칼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거든? 피지컬이 워낙 좋으니까 전투민족이잖아. 용병도 되게 많았거든. 로마가 싸울 엄두를 못 낸 거야. 워낙 잘 싸우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걔들 지나가도 이러고 모른 척하고. 걔들이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도이칠란드야. 독일이라고. 그 막 피지컬 머리 하얗고 막 그지. 등치 이러고. 걔들 잘하는 스포츠가 뭐야? 축구잖아. 축구 세계 최강이잖아. 걔들이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애들이거든. 근데 그때 당시 시대 상황에서 굉장히 천한 대우를 받았어. 그때 당시에는 피지컬 저를 떠나고 무기가 최고였는데 무기의 가장 큰 근본이 화약이거든. 화약을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두 개 나라밖에 없었어. 영국과 중국. 근데 영국이 화약을 만들잖아. 그러면서 프랑스에다 제일 많이 줬어. 아, 이뻐라 했어. 프랑스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알지? 영국이랑 프랑스 맨날 싸웠던 거. 100년 전쟁이잖아. 맨날 싸웠어. 거기 잔다르크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때. 나중에 막 프랑스 정부에서 잔다르크를 죽이잖아. 영국이랑 좋은 화친. 너 왕권 인정해 이러려고 전쟁 끝내려고 배신해가지고 죽이잖아. 결론은 뭐냐? 영국이 프랑스를 이뻐라는데 프랑스는 영국을 되게 싫어해. 일본이 그걸 착각해서 우리나라를 잘해주려고 했다라고 포장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사이는 전혀 다른다. 영국은 화친을 맺으려고 자기 피부치를 막 결혼시키고 그랬지만 일본이 우리한테 피부치를 보낸 적이 없거든. 우리가 걔들 문화를 도와주면 도와줬지. 걔들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 자기들은 영국이라는 거게. 우리가 프랑스고. 응? 한 번도 우리는 화친을 맺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은 영국을 쫓아가.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다 영국 따라가. 걔들은. 아직도 영국이 롤모델이야. 걔들은.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그렇게 서약을 나눠주는데 독일이 9번째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돼. 프랑스 국왕, 영국 국왕도 아니고 프랑스 국왕의 생일날 탄산수를 갖다 바쳐야 돼. 야, 씨, 우리가 화약 때문에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 황제가 이걸 계획한 거야. 암모니아를 빨리 합성해라. 우리 기술력이면 된다. 해가지고 합성을 했어. 근데 그걸 반대한 게 이 사람 와이프야. 이거 분명히 합성하면 얘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이게 뭐야? TNT지. 화약인데 봐라. 이건 참고로 봐. 이 구조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뒤에 탄소화말에서 알려줄게. 여기에 이게 니트로기라는 거거든.
이 니트로기가 몇 개 붙어 있어? 3개 붙어 있잖아. 그래서 트리, 3. 니트로. 그 다음에 이걸 톨루엔이라 불러. 이만큼을 톨루엔이라 부른다고. 이만큼을. 이게 톨루엔이야. 여기에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 TNT인데 요게 들어가려면 암모니아가 필요해. 질소를 여기로 뿜어넣으려면. 알겠어? 그래서 이걸 합성을 했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을까? 봐라. 없던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니?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면 사람이 난장을 치지. 그죠? 만약에 너가 없던 힘이 생겼어. 돌아야 그냥 한 대씩 때리는 거야. 평소 모르는. 그지? 지난 개도 한 마리 때리고. 없던 힘이 없던 화약이 생겼으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에서 세계전쟁이 일어난 1차 세계대전.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바로 이 와이프가 자살해요. 자기들이 만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하버는 슬퍼할 길을 새도 없이 급격히 지위가 성장하죠. 돈도 벌고. 결국 50만 명이 죽어요. 이걸 하버법 때문에. 문제는 뒤에 보슈라는 과학자가요. 이거를 암모니아를 질소 비료로 바꾸거든요. 보슈라는 과학자가. 이 사람이. 그래서 더 책을 찾아보면 하버 보슈법이라고 그래요. 비료가. 하버법 이게 아니라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거든. 이것 때문에 100만 명이 목숨을 부재죠. 그 당시에. 지금 수억만 명이 살아남잖아요. 이 비료 하나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건, 그래, 동기는 불순한데 결과가 좋았던 내용이겠죠. 근데 하버 자신은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독일이 누가 일으켜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하이!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거지.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 맞아, 히틀러야. 근데 그 히틀러가 민족주의자잖아. 그지? 나치라고 하지? 누구를 많이 죽였지? 얘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실각.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귀향.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았어. 그치? 그래서 이 하버 보슈법에 의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거. 그럼 비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식물에. 그지? 우리가 화학만 받고 이렇게 넘어갈 거면 이걸 그냥 끝내면 되는데, 과연, 아니, 질소가 어떤 영향을 주길래, 봐요, 여러분. 이건 생명과학과도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걸 화학에서 내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겠지만, 잘 봐요. 질소라고 하는 건요, N2인데, 얘는 공기 중에 78%야. 뭔 뜻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얘 삼중결합이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식물이 질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식물이 질소, 자, 질소가 화합물이 되는 과정이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공기 중에 질소가, 이거 참고가 되겠죠, 참고. 그죠? 이건 참고입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형태냐고요? 흡수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게. 이 이름이 뭐냐? 질산이온이에요. 이 이온 이름은 암모늄 이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원자 이온은 암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막 무작정 암기하지 맙시다. 이거는 꿀팁이에요, 꿀팁. 여러분,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을 무슨 이온이라고 불러요? 옆에서 이렇게 구경한다 해가지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100% 구경꾼 이온 4대장이 있는데, 이거 암기해 놓으면 4단원 가서 되게
잘 유용해 쓸 수 있어요. 얘가 무슨 이온이죠? 나트륨 이온. 얘는 칼륨 이온. 얘는 지금 봤죠? 질산 이온. 얘는 암모니움 이온. 외워봐요. 나칼지람. 응? 나칼지람. 그럼 이게 어디 이용되느냐? 봐, 이런 거죠. 너희들이 침전 반응에 이런 반응을 볼 일은 없어요. 근데 또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가끔 나오니까 중딩 때 이런 거 배우죠. 질산은 수용액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으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이게 침전 반응이거든. 이때 나 칼질하라고 했잖아. 칼질하자. 나 칼질하자.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얘들이. 그럼 이것도 칼질되지. 누구만 남았어? 얘만 남았어. 이게 앙금이야. 알았니? 앙금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또 하나. 나 칼질하면 다 몇 가짜리야 보니까? 1가인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나 칼질하면 다 1가. 그럼 참고로 이런 것도 봐봐. 얘가 바륨 이온이거든. 얘가 칼슘 이온이야. 얘가 황산 이온이야. 얘가 탄산 이온이야. 자, 외우자. 바카사탕. 바카사탕. 무슨 색깔이야? 흰색. 이거 다 흰색 앙금이야. 얘들이 만나는 게. 또 하나. 이게 다 금속이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에요, 이거. 100%. 침전물 앙금은 다 이온 결합이네요.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워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거죠. 박하사탕 몇 가짜리냐? 2가짜리. 다 외웠어. 이거야. 알았어? 황산바륨, 탄산바륨, 황산칼슘, 탄산칼슘은 앙금인 거야. 알았니? 이렇게 이온, 다원제 이온들을 다른 걸로 인해서 인지를 하도록 해.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알았어요? 물론 너희들이 탄산칼슘 이런 물질은 가끔 봐요. 자주 나오니까 이거 물속에서는 앙금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은 이런 형태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땅속에 이게 없으면 식물은 생장을 못해요. 왜 그러냐고요? 이렇게 질소 화합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질소 이온, 어떤 화합물이 될 수 있는 과정, 화합물이란 건 이제 혹은 질소 포함 이온이 되는 과정이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과정이 어떤 식물만 가능하냐? 콩과류 식물만 가능한데 완두콩, 강낭콩 이런 콩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요. 왜요? 양분이 필요 없죠. 뿌리에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럼 식물은 그걸 갖고 단백질을 합성해서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공급해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공기 중에 질소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물론 얘가 공기 중에 빗물이랑 만나면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땅에 딱 들어가면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번개가 쳐야 돼요, 번개가. 그런 걸 뭐라 부르니까 방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배웠던 질소비료입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 그럼 저렇게 흡수된 식물은 질소를 갖고 뭐에 이용하느냐? 보세요. 식물 같은 경우 식물의 생장에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식물 생장에는 얘가 관여를 하거든요. 문제는 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단백질이 주성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효소가 있죠. 그죠? 우리 몸에도 효소 있고 호르몬 있고 항체 있고 다 이게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식물이 죽습니다. 그냥. 동물도 죽어요. 식물의 생장에 바로 이게 세포 분열인데 이런 애 효소가 관여를 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식물에 단백질 성분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나마. 많이 있는 콩가루 식물은 또 되게 많죠. 단백질 성분이. 그러니까 소가 풀만 먹어도 덩치가 이렇잖아. 맞지? 그런데 실제로 식물에게 중요한 건 생장에 필요한 효소의 합성이야. 호르몬도 있어, 식물도. 옥신 같은 호르몬은 굴광성이라고 빛을 싫어해서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햇빛이 있는 쪽으로 식물이 굽잖아. 광합성을 잘 타려는 그 본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호르몬이나 효소나 이런 류의 주성분으로 식물은 저게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을 해서 하버는 이력 큰 역할을 한 거지. 이거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 3개. 원소, 화합물 찾는 거 나와. 알았지? 그 다음 이 개수 찾는 거 나와. 개수. 3대 1대 2 찾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엔 나올 확률이 없어. 얘들은.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될 거 아니야. 나는 여기다 안 쓸 거거든. 그 밑에 내용이 봐봐. 곤충 먹자. 꽃도 먹자. 그죠? 미래식물 먹거리 확보 뭐 이런 거 있잖아. 가두리 양식도 하자. 안 나와. 알았니? 만약에 나와서 틀렸어 자기가 그럼 거기다 써놔. 파란색으로. 알았어? 나는 얘기 안 해줄 테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이라는 데가 있죠. 자, 여러분들 페이지에 11쪽입니다. 11쪽. 자, 의류 문제 해결이라는 건 의식 중에 의예요. 입는 거죠. 그러면 아까 식량 문제 해결도 우리가 봤잖아요. 문제점이 뭔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천연섬유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천연섬유라고 하면 뭐 견, 비단이에요. 비단, 누에꽃이, 마, 삼배, 그죠? 그 다음에 면, 목화 이런 애들이죠. 이게 천연섬유입니다. 그 다음에 피, 뭐 동물의 가죽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딱 두 가지가 걸려요. 첫 번째, 대량 생산이 어렵다. 그러니까 값이 뭐다? 고가다. 그래서 실제로 신분의 구분을 보통 이렇게 의류에 줬죠. 옛날 사람들은 왜 흰 옷만 입었겠어요? 그나마 흰 옷에 가 쓰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양반이겠고, 평민들은 그냥 흰 옷에 옷고름만 하고 댕기만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페랭이만 여기다 올리고 다니고, 의복 자체가 신분을 구분할 정도로 그렇게 의복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의 집 애들 그림 그릴 때 보면 맨날 이런 거 그리잖아요. 이렇게 기호 입는 거. 내구성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약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학에 의해서 발견된 합성 의류라고 하거든요. 합성 섬유. 천연 섬유가 아니라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좋다. 이래서 합성 섬유는 온 사람들의 혜택을 입게 됐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바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그래서 여러분들 의류 문제 해결에서는요,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거기 교재에 있는 폴리아크릴은 안 나와요. 잘.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요. 바로 나일론입니다.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어요. 66 나일론이 있고 77 나일론이 있고 67 나일론이 있고 이 6 숫자는 탄소의 숫자예요. 단위체. 그래서 뭐 에틸렌 디아민과 아디포탈산이 만나서 나일론을 만들고 최초의 그 단위체거든요. 걔들이. 그런 나일론은 뭐 합성이 되어 가지고 뭐 축합 반응을 통해서 이런 거는 다 일반화학 내용이고, 그냥 여러분들 나일론 그러면 이 정도요.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거. 수능에 나오지도 않고요. 캐로도스.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발견했고, 얘들의 타이틀은 이거예요. 최초
합성 섬유다 이거죠. 이 타이틀을 기억하세요. 최초 합성 섬유고 얘로서 밧줄, 여러분들 밧줄 새끼줄 말고요. 밧줄은 막 쭉 딸려가는 막 그런 줄 같은 경우 손 날아가요. 그죠? 쫙 마찰 때문에. 그 다음에 칫솔의 모, 그 다음에 스타킹, 이런 것들이 나일론이에요. 어떻습니까? 얘들은 질기죠. 굉장히 질깁니다. 두 번째요, 폴리에스터라는 놈이 있어요. 이 폴리에스터는 여러분들 타이틀이 뭐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예요. 그럼 어디에 이용되는 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 교복이야, 교복. 니네 교복만 기억하면 돼. 교복에 주름 딱 있지. 그 아무리 빨아도 가시대 그대로 있대. 그대로 있지. 구김이 없다. 이게 폴리에스터의 특징이야. 또 하나, 비 맞지? 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금방 마르지. 흡습성이 없다. 그럼 얘가 흡습성이 없으면 얘는 흡습성이 좋지. 결국 뭐지? 얘 같은 경우 인간이 어떻게? 속옷으로 쓰잖아. 계속 땀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걸 나일론 입는 사람들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발견돼서 의복의 혜택은 있었지만 같이 쓴다. 결국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너희들 교복도 뭐 면 몇 프로, 에스터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면이 많이 섞이잖아. 구김이 많아. 뭐 현명한 그지? 그런 김모 씨, 모서령 씨보다는 현명한 좀 비싸잖아. 그 면 좀 섞이면 막 구김도 많고 그래. 오히려 좀 싼 게 구김 없고 그렇다니까. 그다음 와이셔츠. 그 다음에 양복이라고 그냥 양복 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폴리에스터야. 정말 많이 쓰이죠. 자, 폴리아크릴, 그럼 뭐 니트에도 쓰이고 양말에도 쓰이고 막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보단 소방서 직원이 들어갔어요. 불에 그 방화복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거는 극히 국한적인 거니까 이 둘은 꼭 암기를 해놔야 돼. 그 다음 생각하자. 니들 나일론하고 폴리에스터, 스타킹 이런 거 아는데 이 불에 약하냐 강하냐? 상식적으로 봐봐. 이거 의외로 쉬운데 니들이 놓친다? 니네 옷 불에다 던져봐. 타 안 타? 당연히 타지. 불에 매우 약해. 얘도 약해. 옷 다 약해 원래. 불에 매우 약한 애들이야 다. 알겠어? 불에도 합성섬유 자체가 그래. 탄소화물이기 때문에 불에 매우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들이 탄소화물이라는 걸 안 배웠잖아. 그래도 나중에 뒤에서 탄소화물을 배우면 여기다 탄소화물을 써줘야 돼. 알았니? 불에 약하다 얘들은. 알았지? 합성섬유는 그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것들이 그냥 쓰이느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얘의 발견도 한몫했어. 합성염료. 이거 말라리아 치료제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거든. 무슨 색깔이래? 퍼플이라고 써있어. 퍼플. 니네 퍼플이 무슨 색깔이야? 보라색이지. 근데 그거 진짜 명을 보면 바이올렛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그 과학적인 용어로 빨주노초 파남보를 따질 때는 바이올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패션학계에서는 퍼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밝은 보라라고 보면 돼. 알았지? 이것을 출발로 염료가 되게 많이 발달하고 색깔이 많이 찾아졌어. 그리고 나서 의류가 다양해진 거지. 옛날에는 염료가 없었냐? 있지. 청포에서 뽑아내고 뭐 어디 꽃에서 뽑아내고 엄청 오래 걸리고 그걸 물들이는데도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신분의 차이를 그 옷에서 한다는 건 비단 같은 게 그 염료를 입힌 거거든. 근데 거기에 자수를 놓는다? 이건 굉장히 신분이 높은 거야. 그래서 너네들 보면 옛날 이거 고증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 밑에 댓글에 막 일반 양반이 막 여기 막 꽃무늬 있고 뭐 이런 거 여자들 보면 막 한복이 막 휘황찬란하잖아. 그런 애들은 왕족도 못 입었어.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해서.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일반 양반이 그런 거 입고 나오고, 막. 일반, 거기, 마님인데, 뭐, 그런 거 입고 나오고. 그럴 수는 없다. 일반 양반들도 고위 자제들 아니면, 그러니까 한양이나 가야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나고 그랬어. 의복이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그만큼 염료에 인간이 염료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걸 염색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 거기다 자수까지 넣는다? 대단한 거지. 비단은 색깔로만 팔았다고. 그 비단을 사다가 굉장히 높은 수당을 주고 직접 자수를 뜬 게 이제 임금들이, 그 용자수 막 놓잖아, 금으로. 대단한 거야, 그거는. 웬만한 용포는 웬만한 사람 만들지도 못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흔하죠. 막 아무나 다 입고 나오잖아. 그건 되게 어려웠던 얘기다. 고증이 안 됐다. 자, 그 다음 미래는 뭐 그냥 사이즈, 프리 사이즈다. 입으면 딱 맞고, 뭐 그 미래 영화 보면 그러잖아. 신발 신으면 제가 딱 알아서 조여주고 막 이러는 거. 그런 건 이제 옛날 얘기니까 나오지도 않아, 이제. 알았지? 이제 세 번째. 주거 문제의 해결. 여기서 첫 번째가 누구냐? 주거 문제에서 생활적 측면 한번 볼게. 우리가 집에서 생활할 때 얘를 사용한다. 옛날엔 땔감 갖다가 했잖아, 나무하고. 니네도 지금 나 옛날 같으면 여학생이라 아닌가? 아, 거기서 니들이 노비로 나왔으면 해야지. 나무 패러 하고 막, 산에서 볼 수도 있어. 안녕, 뭐 이러면서 등아리에다 보침 짓고 막, 그치? 나무를 막 하고 그랬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화석 연료를 뭘 사용하느냐? 이거 사용한다는 거야. 이 L이 리퀴드야, 리퀴드. 액화. N이 내추럴, 천연. G는 가스. 이 뜻이야. 이거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거야, 도시가스. LNG. 그리고 이걸 압축을 한 게 CNG야. 천연버스 뭐 이래가지고 버스 오잖아, CNG. 그게 얘들이야. 그럼 얘 주성분이 누구냐? 야, 주성분이란 뜻이 뭔지 알지? 주성분은 혼합물 중에 주가 되는 거. 예를 공기도 혼합물이잖아. 주성분이 누구야? 질소라고 할 수 있지. 이 주성분이 얘란 얘기야. 얘는 이렇게 읽어. 메탄가스라고, 메탄. 근데 실제 명은 메테인이야.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주성분. 여기에 그러면 에탄가스도 있다는 거야. C2H6. 그러니까 주성분은 CH4다. 혼합물이야, 혼합물. 얘는 혼합물이다. 잘 나와, 혼합물이란 말. 알았지? 그 다음에 LPG란 말 많이 들었지? L은 액화. P가 석유야. 액화 석유가스. 이렇게 해서 볼까? 액화 석유가스. LPG. 알겠죠? 그래서 LPG는 니네도 알다시피 자동차 연료. 택시들이 LPG 연료 많이 쓰잖아. 그지? 얘도 역시 혼합물이거든? 그럼 누구누구가 섞였나 봤더니 C3H8이라 부르는 프로페인하고 그 다음에 뷰탄가스라고 부르는 뷰테인, 얘들이 섞여 있다는 거야. 이렇게 주성분이. 참고로 너네 얘 공유결합 물질이지. 왜? 금속이 없잖아. 이것도 공유결합 물질이지. 그럼 분자거든. 너네 숫자만 딱 보면 이 원자량을 합친 게 화학식량 분자량이라고 한다면 탄소수소를 너네가 모른다고 치자. 누가 분자량이 더 클 것 같아? 왼쪽 오른쪽. 분자량이 누가 더 클 것 같아? 당연한 거 아니야. 숫자가 많잖아. 아니, 같은 탄소 수소인데 얘가 더 많이 있잖아. 그럼 얘가 분자량 크겠지. 분자량 크면 끓는 점이 높아. 자, 봐봐. 끓는 점이 높으면 연료로서 효율성이 좋을까 나쁠까? 이걸 잘 생각해봐. 나쁘단 말이야, 얘들아. 연료는 기화가 돼서 불이 붙어야 돼. 알았어? 니네 양초가 파라핀이잖아. 고체잖아. 근데 불을 붙이면 얘가 뭐로 변해? 거기가 액체로 변하지.
그럼 그 액체가 기화가 돼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불이 붙는 거라고. 결국은 끓는 점이 낮아야 불이 잘 붙어요. 얘가 낮다는 얘기야. 분자량이 작을수록 끓는 점이 낮아요. 분자간 인력이 약해서. 그럼 잘 들어봐. 여름철에는 뜨겁지. 여름철에 뜨거우면 LPG도 폭발할 위험이 크잖아. 누구 많이 섞을래? 끓는 점이 너무 더워지면 폭발할 수도 있잖아. 누굴 더 많이 섞을래? 둘 중에? 얘를 더 많이 섞는다고. 끓는 높은 애를 많이 섞어요. 근데 겨울철은 춥잖아. 누굴 더 많이 섞을래? 왼쪽. 이런 식의, 이런 게 전혀 의도치 않은데 이런 상식이 나온다고. 문제에. 알았어? 자, 여기서 하나.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어떻다고? 같이 높아진다고. 얘가 높아, 끓는 점. 알겠지? 그냥 참고로 알려주는 거다. 자, 이런 연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이걸 쓴다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를까? 합성 수지를 플라스틱 이렇게 불러. 니네 플라스틱 그냥 편견 없이 생각해봐. 아, 딱딱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아니야. 너희들 이게 이니셜이거든. P가 뭐 다양한 이런 뜻이야. 폴리. 알았어? 이가 에틸렌. C가 2개짜리거든.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누구냐면 공통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뭐야? 빵집이지. 거기 빵 팔지. 그 빵이 어디에 담겨 있대?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빵, 금방 구운 빵도 있지만 어디에 다 담겨져 있어. 비닐봉지 담겨 있지. 투명한 거. 그게 얘야. 걔가 플라스틱이라니까? 슈퍼 가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그게 플라스틱이야. 합성 수지. 자, 이 비닐봉지나 화이트 빵봉지나 불에 강할까 약할까? 약하지. 야, 네가 낫다. 아까 남학생들보다. 이러더라고, 걔들은. 아니, 불을 붙여봐야 알아. 딱 봐도 불에 약하게 보이잖아. 야, 스타킹이 불에 약해.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이러고 있더라고. 아니, 그거 왜. 그런 것도 접근을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진짜 맛 간다, 니네들. 그래, 불에 되게 약해. 합성 수지들이 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쓰는 거, 주방에 쓰는 게 이런 것들이 얘가. 락앤락 있잖아. 근데 락앤락 뚜껑이 뭐냐? 고무지. 걔는 합성 고무라고 한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되게 많이 썼어? 합성 섬유, 합성 고무, 합성 수지. 뭐를 계속 쓰고 있어? 합성. 그게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니들이 석유를 이제 휘발유를 쓰지 않고 전기 자동차를 쓰면 석유는 캐지 않아도 되겠군. 아니라니까. 연료는 극히 20% 내지 21% 정도밖에 안 돼. 나머지 그럼 79%에 해당되는 게 다 누구냐 이거야. 의복, 그 다음 니들 쓰는 플라스틱, 그 다음 니들이 신고 있는 고무. 알았어? 그거의 원료라니까. 석유는 앞으로도 계속 소모된다. 알겠지? 이런 것들이 생활적 측면이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주거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 여기서 시험에 나와. 자, 주거적 측면. 이건 건물에 해당되거든, 건물.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누구냐? 철이야. 얘들아, 철은 원소의 화합물이야. 원소. 그치, 원소다. 얘를 이렇게 해서 써. 철광석을 철로 재련을 해서 쓴다고 그래.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거든. 알았지? 근데 이 철이 정말 많이 쓰여. 실제로 이건 그냥 들려가는 말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나 얘를 자세하게 써줄 수도 있어. 철광석이 요렇게 생겼어요. 얘들아. 화합물이지.
그냥 물어볼게. 틀리고 괜찮아? 쟤 무슨 결합이냐? 1번 이온결합, 2번 공유결합, 3번 금속결합. 그래, 잘했어. 야, 이 정도만 해도 니네는 잘해. 아, 금속이 들어갔고 화합물이잖아. 끝이 아니야? 그지? 아, 이거 금속인데 여기 들어갔네? 이온결합이죠. 얘를 철과 이산화탄소로 뽑아내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코크스라는 탄소를 집어넣어요. 탄소라고 해서 코크스 그 처음 들어보면 아니야. 니네 그 샤프 있지? 막 샤프 갖고 이질하잖아. 공부하기 싫을 때. 손 쓰면 저 옆친구 쓰. 이게 코크스야. 탄소가루.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불완전 연소가 되는 일산화탄소가 되거든. 걔랑 얘랑 만나서 철을 환원시켜. 알았어? 그러면 재련된 철은 탄소를 포함하게 돼 있어. 탄소가루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런 철이 선철이야. 되게 단단해. 그래서 얘는 건물 세울 때 빨간색 철기둥 막 세워갖고 그냥 거기다 철 막 엮어서 뭐 상가 같은 거 세우잖아. 그게 선철이거든. 옛날에 니네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칼 어디서 만들대? 칼. 이렇게 해서 어디서 만들어? 이거. 그 장소를 몰라? 역사를 몰라? 대장간. 그지? 거기서 뭐, 이러고 만들잖아. 그리고 어떡하대? 찬물에 막 넣었다가 갑자기 또 어디다 넣어? 불구덩이 넣지. 그리고 꺼내서 또, 하다가 찬물에다가 또 넣지. 이게 담금질이라 하거든? 근데 얘를 왜 불구덩이에 집어넣을까? 거기에 나무가 타고 있잖아. 넣으면서 탄소가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다시 넣고 때려. 그리고 찬물에 식혀. 그냥 또 넣어. 때려. 이걸 얼마나 반복하냐에 따라서 이 철에 탄소가 많이 함유되면 이 철이 어떨까? 칼이 단단해지는 거야. 이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너무 단단하면 우리가 변형해서 쓰기 어렵잖아. 그래서 가열을 해서 탄소를 빠져나가게 만들어. 그럼 좀 더 부드러운 철이 되거든. 그게 강철이야. 강철은 우리가 뭐 제일 강한 철인 줄 알지. 그치? 강철은 두 번째로 강한 거야. 선철이 제일 강한 거야. 강철은 우리가 뭐 무기를 만든 거나 자동차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 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약간 조작을 하기, 규형하기 좀 편한 상태? 근데 더 가열해서 탄소를 모두 뽑아내잖아? 그럼 철사줄이 돼. 철사줄 어때? 되게 부드럽지? 연철이라고 그래. 그런 건. 알았어? 그러면 어차피 재련소에서 나온 철도 순물질이 아니야? 아니야. 용액이야. 합금이라고. 강철, 우리가 보통 탄소강이라는 말 쓰거든. 강철, 연철, 뭐 선철을 모두 탄소강. 철에 탄소가 혼합된 거야. 알았지? 이런 것들 학교 선생님이 슬쩍 던져줄 수도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 한번 들어보면 옛날에 들었던 말 같은데?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았죠? 여기부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부터. 자, 시멘트예요. 시멘트. 뭐 시멘트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시멘트 본 적은 없죠? 시멘트 직접 이렇게 만져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멘트가, 자, 제가 이렇게 화학식을 썼어요. 원소의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에요. 자, 얘 무슨 결합 같아요? 공, 이온. 왜요? 뭐가 보여요? 맞아요. 박하. 기억나요? 박하. 걔가 금속이었어요. 박하가.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러네? 아까 본 거네? 이렇게 자꾸 보여지면 됩니다. 얘 이온 결합이에요. 칼슘이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를 잘 보세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가열이라는 뜻이에요. 가열. 가열하면 얘가 이게 돼요. 여기 다 화합물이죠. 얘 무슨 결합? 당연하죠. 칼슘이 있으니까. 얘 무슨 결합? 그렇지. 그렇게 구분하는 거라고. 얘만 분자예요. 얘만 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유결합한 애들만 분자거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생석회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지구과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얘라고 불러요. 퇴적하며. 어느 도에 많아요? 석회암. 그럼 동굴 얘기해봐요. 동굴. 석회동굴 어디에 많아요? 충청 북도나
강원도에 많잖아요. 거기 다 시멘트 공장 있어요, 거기에. 알았어요? 얘를 우리는 탄산, 이온결합이니까 뒤부터 불러줘요. 칼슘이라고 불러요. 얘에다가 얘를 섞잖아요? 이게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금방 잘 굳고요. 딱딱해요. 단점이 뭐냐? 높은 무게를 못 견뎌요. 금이 쩍쩍 가서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유형물 조작은 쉬워요. 앞에 화단 앞에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좋은데 커다란 건물을 세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대신 또 빨리 붙으니까 시멘트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를 먼 데서 가지고 오려고 어떤 자동차가 와요. 못 들어봤어요? 뒤 막 이렇게 돌아가는 차 있는데. 본 적 있죠? 레미콘이라고 해요. 그런 차를. 걔들이 시멘트 싣고 올라온 거예요. 왜? 왜 흔들어요? 굳지 말라고. 와서 쭉 아파트 공사장 같은 붙잖아요. 근데 그 시멘트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자갈이나 모래나 이런 걸 막 섞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가 됩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콘크리트요. 그죠?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 자갈을 섞은 걸 말해요. 이러면 뭐가 좋냐? 하중을 잘 견뎌요. 하중이 뭐예요? 우리 물리를 또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무게를 잘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중은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무게. 하중에 잘 견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콘크리트가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얘가 무게는 잘 견디는데 좌우 흔들림에 약해. 쌤, 건물이 좌우가 흔들려요. 여러분, 50층이 넘어가잖아요. 좌우 1m씩 흔들린답니다. 건물이. 그 공기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좌우 흔들리면 콘크리트는 그냥 뻐개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이용한 거예요. 뭘 이용하냐? 옛날에는 초가집을 지을 때 점토로, 찰흙으로 졌잖아요. 그죠? 그 짓다 보니까 얘가 딱딱 마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발로 탁 차면 무너져요. 뻑하고. 찰흙 해봤죠? 똑같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딱딱하게 굳으면 몇 년 있으면 점이 쩍쩍하고 부서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부서지고 얘를 유지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뭘 기억하냐? 볏짚 있죠, 볏짚. 그걸 섞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가느다란 세포줄처럼 얘를 잡아주는 거죠. 뻑쳐도 안 밀려요.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 뭘 넣느냐? 얘를 넣게 됩니다.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요. 그러면 좌우 흔들림에 강하죠.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강하고 그다음 하중도 강하니까 지진이나 이런 거에 피해가 좀 덜하겠죠. 요즘에 천당공법 해가지고요.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 동그란 줄을 놔요. 흔들려도 기둥을 잡게. 일본에서 개발한 거예요. 일본 지진이 심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피해가 큰 나라들 지진 났을 때 어디, 이번에도 뭐 지진 났다며. 그 중국에. 그래서 다 걔들이잖아. 터키 이쪽. 왜 그럴까요? 그렇게 평생 지진이 한 50년만, 한 60년만 지진이 아니라도 건물을 다 그렇게 날려짓는다는 거예요. 뭐 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일본은 지진 1년에 멀다 하고 계속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짓는 거고. 우리나라도요, 지진 나면 무너질 건물 엄청 많아요. 요즘 새로 진 건물 말고. 아니, 새로 줘도 무너질 걸 아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돼요. 특히 철근 콘크리트 잘 나와요. 이 철근 숫자 뺐다가 부실공사 나오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보세요. 유리 나오죠? 알루미늄 나오죠? 페인트 나오죠? 특히,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나는 쉬워서 안 써줘? 아니에요. 내신은 꼼꼼하게 적어 놓았어요. 어디서 봐라. 양적 관계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고, 여기는 실수해서 틀리고, 그럼 점수 뭐 나올 게 있냐? 없지. 꼼꼼하게 봐두라고. 자, 알루미늄. 원소야, 화합물이야? 원소. 근데 아래천자 있어, 없어? 이거 뭐야, 그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냥.
뭔 공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런 거 저러니까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럼 얘는 무슨 결합하겠어? 금속 결합하겠지. 실제로 알루미늄도 여기에서 빙정석을 넣어서 얘를 뽑아낸단 말이야. 이러면 온도가 600도씨로 떨어지거든. 이게 원래 2800, 3200도씨로 막 그 정도 온도가 높은 애야. 그래서 옛날에 봐라. 지표에 가장 많은 금속이 누군지 알아? 알루미늄이야. 이게 지표를 구성하는 구성원소야. 얘들은 비금속 아니야, 얘들은. 그치? 그럼 금속 중에는 알루미늄이 제일 크거든? 근데 왜 인류는 알루미늄을 쓰는 게 그렇게 늦을까? 제가 반응성이 워낙 좋아서 이렇게 존재해.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보크사이트라고 해. 이게 고온 고압을 받지 않냐? 뭐가 되는 줄 알아? 루비가 돼, 루비. 알았어? 그러니까 이 보크사이트가 지표상에 제일 많은데도 인류가 이렇게 환원시키질 못했던 거지. 실례로 알렉산더 대왕 있지? 그 사람의 나라를 거의 유럽을 딱 통일했잖아. 그래서 자기 그 각 나라의 왕들을 불렀단 말이야. 그 사람들 금관을 썼던, 금이 엄청 무거워요, 알아요? 선덕여 왕도 뭐 금관, 걔들은 얇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겁니다. 외국은 두꺼워요, 금관이. 그러니까 목 디스크고 뭐 그러죠. 뭐 왕들은 금관에, 금나이프에, 금접시에 이런 거 주고 자기 뭐 쓴 줄 알아요? 알루미늄 관에, 알루미늄 나이프.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창틀 있죠, 샤시 쓴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러고. 왜 귀에 쓰니까 알루미늄이 엄청 비쌌대요. 그때는 완전 고급 금속이었거든요. 근데 훅이라는 과학자가 그 사람 그 자서전이 있어요. 고등학교 과학쌤이 야 니네 알루미늄 요거 이렇게 환원시키는 기술 개발하면 평생 먹고 살아. 그래서 후크가 그걸 찾은 거야. 평생 먹고 살 줄 알고. 근데 이렇게 찾아오니까 알루미늄이 지구상에 제일 많은 거지. 그래서 너도 하다 지금은 똥값이야. 구리보다 싸. 구리는 전선 1m가 33,000원 막 이래. 알았냐? 그래서 전선 10m만 끊어도 30만 원이야. 옛날 IMF 터졌을 때 전선 끊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할아버지 망 보고 할머니 운전대 잡고 아빠랑 아들이랑 가서 끊고 엄마랑 같이 나누고 집안이 모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횃불 들고 지키고 그래. 산 꼭대기 사람들 없는 데서는 막 지키고 그랬을 때. 요즘에는 다 땅속으로 넣잖아, 선을. 그나마 그래서 전봇대가 없지만. 그래서 얘를 쓰게 된 거지, 알루미늄을. 지금 똥값이야. 근데 이게 창틀 같은 데 쓴다는 거지. 재련 과정. 이건 전기분해다. 안 나와, 시험에 잘. 그 다음에 유리 있잖아, 유리. 유리는 모래를 가공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 비결정성 고체며 산란을 잘하니까 우리가 거울로 쓰는 거지. 그죠? 그 다음 페인트는 외부의 물과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속의 부식을 막아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미적 환경도 조성해 주잖아. 그치? 그런 게 끝이라고. 알았어? 자, 그러면 마지막이야. 의류가 아니야. 의료. 이건 병이잖아, 병. 이 두 개는 반드시 나와. 처음에 아스피린이 있거든. 얘는 자세히 다루더라. 시험에 자세히 나오니까. 아스피린은 호프만. 얘를 얘가 어디에다 팔았냐면 이걸 바이엘사라고 알아? 바이엘은 어느 나라 갔냐? 바이엘은 제2외국어 뭐야? 아, 니폰 니혼고 데스까? 아, 안 왔다 와. 그치? 하나지. 그래요? 일본어 열심히 하겠네. 선생님 일본어를 한 2년 배웠어요. 다 까먹었어요. 유쿠리 쿠다사이. 천천히 말해주세요. 5개 구사 살려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 다녀왔습니다. 이때 구사 이런 거밖에 많이 오고 있으니 일본 가서 한마디 한다고 다카이 이러기만 하고
비싸다고. 잘 보세요. 아스피린이라는 놈은 해열제거든요. 이걸 바이엘사가 사요. 독일이에요, 독일. 이 바이엘사가 세계 5대 기업에 들어가요. 얘만 만들어요. 근데 이 아스피린이 해열제인 줄 알고 팔았는데 혈액을 융해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지혈증 환자들은 혈액 속도가, 순환 속도가 느리잖아요. 아스피린 먹으면 되게 빨라요. 단점이 있어요. 아스피린을 섭취하는 사람은 수술할 때 되게 위험도가 커요. 혈액이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피린 섭취하는 사람은 고위험군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할 때가 잡히면 아스피린 섭취를 줄이고 막 이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아스피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얘하고 얘가 만난 거야. 이렇게. 이게 누구냐? 버드나무 있지? 니네 버드나무가 뭔지는 아니?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시냇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바위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나무 하나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쭉 늘어진 거 있어. 봄에 가면 여기 톡 치잖아? 그리고선 양쪽을 딱 자른 다음에 흠집을 해가지고 요렇게 빼면 쏙 빠져, 껍데기가. 그 속은 하얗다. 이 껍데기 가지고 이렇게 칼집 내가지고 풀피리 불고 막 이런데 한 번 해본 적은 없어. 왜? 나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 애기 얘야 먹으면 구토가 나와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끝납니다, 인생. 알았어요? 여기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얘가 만나면 이 물질이 돼요. 그리고 얘가 나와요. 이 축합중합인데 얘를 아스피린이라고 불러요. 얘를. 알겠어? 여기에다가 살리산에다가 메탄올이라고 공업용 알코올이 있거든요. 걔를 넣잖아요. 그럼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걔는 물파스예요. 다 진통제예요. 진통제. 해열제 진통제거든요. 최초 이거예요. 최초 의약품. 타이틀은 아까 최초 합성섬유가 이름이 뭐였어? 그렇지. 최초 의약품은 아스피린이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구조식으로 그리고 한 건 탄수화물에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두 번째 바로 페니실린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지? 플레밍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구라예요, 여러분. 페니실린을 만든 과학자는 젊은 과학자 둘이에요. 듣보잡이죠. 영국에서 이 페니실린 중요한 타이틀 이거예요. 최초 항생제. 항생제 중에 최초예요. 근데 이 항생제가 뭔 뜻이냐? 세균을 죽이는 약품이에요. 바이러스는 못 죽여요, 여러분. 감기가 바이러스야, 세균이야? 그쵸. 잘 모르겠죠. 생명을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은 뭐 그게 없으니까. 코로나가 뭐예요? 그쵸. 감기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하면 맨날 주사 놓잖아요. 항생제 중독 걸리면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항바이러스예요.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고요. 독감 있죠? 걔는 인플루엔자예요. 다 바이러스예요. 너희들이 걸리는 다 감기입니다. 그 감기 일종이에요. 걔가 변종이 된 거예요. 다 얘들이. 그럼 세균은요? 걔보다는 발달한 단계.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물이. 세균부터 생물이거든요. 걔 죽이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 세균 감염 뭐냐?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고름이 있고 이게 바로 세균 감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그 젊은 과학자 둘이가 발견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영국 기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우리도 의료계가 발달해 봤더니, 듣보잡이네. 회의를 막 적으면서, 임팩트도 없고 쟤들 뭐지. 근데 걔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이거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 왕실 학회에
플레밍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생명 쪽에 이 사람 곰팡이 연구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논문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르르 글로 간 거야. 얘들 다 냅두고 우르르 갔지. 그래서 들어봤냐고. 들어봤다고. 그 두 과학자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박수를 보낸다고. 그 다음날 기사에 먹었던 줄 알아? 플레밍 자기 자신의 연구에 박수를. 그래가지고 플레밍이 발견된 것처럼 돼 있어요. 더 웃긴 건요. 이 두 과학자가 이제 발견했잖아요. 이거 대량 생산하면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국 정부한테 얘기했어요. 투자하라. 로열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거부했어요. 특허청에서 거부했어요. 야, 니네 딴 데 가다 해. 얘들이 미국으로 한 거야. 록펠러 가문인가? 그쪽에 간 거야. 걔들이 해가지고 1910년부터인가 1980년? 거의 70년 동안 로열티를 지불했어, 영국이. 얘가, 이 항생제가 큰 역할을 한 게 어디냐?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연합군들이 총상이나 이런 거 보면 야전병원이잖아. 감염되잖아. 근데 페니실린을 맞으면 금방 나아요. 한 달 있다가 전투. 근데 독일군은 6개월 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복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롱해롱. 그래서 처칠이 뭐라 했느냐? 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승리다라고 얘기했어.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세균 꼭 기억해라. 알았지? 세균을 죽인다. 자, 지금 얘기한 것들 중에 뭔가 빠진 게 있고 그러면 문제를 풀다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문제를 13쪽에 있는 문제만 딱 풀면 끝나. 자, 13쪽 봐봐. 하버가 공기 중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 만든 생성물이 누구였어? 암모니아. 누구지? NH3. 화합물이야. 그리고 분자야. 왜? 금속이 안 보여. 이해 갔어? 그런 것까지. 두 번째, 의류 문제 해결이야. 천연섬유는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 안 돼. 그러니까 얘는 X지요. 합성섬유가 개발되면서 천연섬유를 완전히 대체했어? 아니야. 혼종으로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면 몇 프로, 폴리에스터 몇 프로 이런 게 대부분이란 말이야. X. 나일론 최초의 합성섬유 케라도스. 정답이야. 폴리에스터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섬유 맞아요. 와이셔츠, 교복, 양복. 합성 염료 개발로 다양 색깔의 의류를 입을 수 있었죠.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합성 섬유와 그 이용. 나일론은 무조건 어디로 갈까? 스타킹으로 가야죠. 폴리에스터는 양복으로 가야죠. 그럼 폴리아크릴은 니트로 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주거 문제예요. 화석연료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소에 사용된다. 맞는 표현. 두 번째. 현대의 건축재를 넣는데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당연한 거죠. 환원 산화 반응도 다 화학적 방법인 거예요. 철과 알루미늄은 철광석을 꽂고서 이건 철만 그렇죠. 알루미늄은 전기분해입니다. 아시겠어요? 빙정석 집어넣고 X. 다섯 번째. 모래와 자갈 등이 시멘트를 섞고 뭐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여기에 철근을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여섯 번째.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가 누구라고? 페니실린. 호프만 버드나무 껍질, 아스피린. 이해 갔어요? 여기는 좀 광범위한 그런 게 많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탄수화물 있죠? 이거 좀 어려워요. 왜? 자네들이 배운 지식이 얇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니들을 최면에 걸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이해할 만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노트 필기만 제대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 많으셨어요.